자, 먼저 그렇다면 건축물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한 구조 역학이라고 하는 게, 구조의 이 건축 구조라는 건 건물 전체적인 형태를 얘기합니다. 건물 전체적인 형태의 역이라는 게 이게 힘이거든요. 힘력자입니다. 힘의 학문입니다. 구조물의 힘에 대한 학문, 그게 바로 구조역학입니다. 그거를 그냥 말로 보통 설명하지 않고 수식으로 풀어낸다, 수학으로 풀어낸다 해서 수학 플러스 물리가 되는 거죠. 구조역학에 먼저 일반사항부터 갑니다. 먼저 구조물에 관련된 전체적인 일반사항. 자, 일반사항은요, 요거는 일종의 정의인데요. 정의는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의라는 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가 모든 학문이 그래요. 물론 이제 좀 다른 학문은 다르겠지만,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수치나 뭔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앞에 거를 계산을 해서 왜 이게 나왔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는 논리적으로 전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이 정의는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왜 자연수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 자연수는 0부터가 아닌 1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 정수는 1, 2, 3, 4 이렇게 하고 2분의 1은 왜 정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가정하는 정의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 이 우주선이라는 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 한 1300년대, 1200년대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주선을 타고서 밖에 나가보니까 지구가 둥글어요. 이렇게 구슬 형태야. 이제 이건 알았어요. 지구가 둥근 형태인 건 알았어. 왜 지구가 둥글까요? 그렇게 이유가 아예 도저히 답이 없는 완전히 마지막의 단계가 정의입니다. 정의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전 세계의 수학자나 공학자들이 이렇게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학문을 시작합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바로 일반사항이라고 그러고 정의라고 하죠. 이건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조물에서 절점이라는 게 있어요. 절점이라는 게 뭐냐?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점을 얘기합니다.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와 부재가 연결된 곳, 이걸 절점이라고 우리는 부르겠다라는 소리죠. 왜요? 이유 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의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체 이 부재와 부재 사이가 연결되는 곳을 절점이라고 한 것은 한 500년 전서부터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 절점이라는 걸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각 절점에 뭐를 구하라. 그러면 그 절점이 뭐더라? 부재와 부재가 연결된 곳. 이런 거죠. 부재와 부재가 연결된 건 여기. 부재와 부재가 연결된 곳 여기. 이게 다 절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절점이냐? 여기가 절점이냐? 아니죠. 여기는 왜냐하면 부재와 부재가 연결돼 있지 않고 부재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절점이 아니군요. 빨간색은 절점이 아니고 얘네들만 색깔을 달리 표현한 얘네들만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여기만 절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재와 부재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절대 어려운 학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학이 어려워도 아무리 진짜 수포자라 하더라도 이거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못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라 하더라도 맨 밑바닥은 쉬워요. 쉬운데 항상 이게 다른 학문하고 틀리게, 영어나 국어하고 틀리게 항상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가 다 그래요. 수치를 연구하는 학문은 이렇게 다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국어나 영어나 이런 애들은 그렇지 계단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단어 맞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독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법하고는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단어하고 문법하고 살짝 틀리듯이
근데 수학이나 물리는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서 곱셈, 나눗셈하고 뭐 인수분해하고 삼각함수하고 얘가 항상 이렇게 단계가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이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걸 알고, 뒤에 걸 알아야 그 다음 걸 알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계기에 의해서 수학이 갑자기 싫어졌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가 뻥 비었어. 그러면 그 다음 게 연결이 안 됩니다. 다음 게 연결이 안 되면서 에이 모르겠다 수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부분의 이 수포자들 또는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그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수학이나 물리의 수치를 다루는 학문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몰랐다 치자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만 하시면 안 돼요. 9단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는 공부해 주셔야 돼. 설마 덧셈과 9단까지 모르시고 구조를 하신다는 건 곤란하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부재와 부재가 연결된 곳을 절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구조물의 절점은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회전 절점 그리고 고정 절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류가 한 15가지 되면은 막 그거 암기하느라고 한참 걸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점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회전 절점은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정 절점은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전 절점 갑니다.